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을 보호해주던 시대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돈 많은 부자 나라, 머니머신 즉 부유한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재임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2019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이번에 말한 13조는 당시에 10억 달러로 제한한 금액의 10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자신이 언급한 13조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말한 바가 없고요. 트럼프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본인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났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한국을 잃으면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자유세계 질서의 파트너인 한국을 잃는다면 미국의 글로벌 이익에도 큰 타격이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자 조약 동맹국, 동료 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중국을 견제할 확실한 에이스 국가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양안 전쟁이 화제가 되고 있죠. 중국과 대만이 조만간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대만을 지키는 것이 한국을 지키는 것보다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국가나 대만보다 미국은 한국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트럼프가 한국에게 13조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한 괴물 현무-5, 탄두 줄이면 사거리 5.000km 중국 사정권이라는 기사입니다. 현무-5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현무-5가 발표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최근 중국에서 현무-5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무-5는 탄두 무게만 8톤으로 세계에서 탄두 무게가 가장 무거운 미사일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것은 유사시의 지하 100m 깊이의 지하벙커, 즉 지하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 소형 전술핵 무기급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바로 북한군, 즉 김정은이 아무리 북한의 저 밑에 지하실에 숨더라도 현무-5가 그 지하벙커를 초토화시키고 평양 어디에 김정은이 숨어 있어도 일시에 박살낼 수 있는 무기를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현무-5가 공개되면서 북한보다 중국이 더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무-5는 8톤 탄두를 장착했을 때는 사거리가 300km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다 박살낼 수 있는 탄두 무게인데 탄두 무게를 1에서 2톤 사이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수준인 5.500km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5.50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 신문에서 현무-5를 가지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기사에서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의 많은 지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신화닷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지만 콜드런치 발사 방식 채택 등은 중국군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DF-21초기 형태와 유사하다라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중국이 오히려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장을 사살할 때 활용한 벙커버스터 미사일이 870kg 탄두였는데 이 870kg 탄두가 지하 18m 깊이를 관통하면서 벙커를 완전히 박살내는 성과를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무-5가 다시 말해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가 현무-5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중국이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무-5의 이 같은 위력 때문에 중국 측은 방공 능력이 부족한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사실상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죠.
중국 내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현무-5 보유는 단순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력에 걸맞는 전략적 위상과 군사적 위협 능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무-5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놔두면 한국이 이런 막강한 무기들을 알아서 만들어내는 집단인데 대한민국이 여기서 핵실험까지 들어가면 파죽지세로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국을 트럼프가 미쳤다고 주한미군으로 장사를 하려는 거냐? 갑질하려는 거냐? 트럼프가 바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보면 예상대로 나오고 맙니다. 트럼프 안보사 재집권 후 주한미군 철수도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안보 책사가 말한 건데요. 이 안보 책사가 한 얘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한미군 전면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와 비교해 북한 관련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오히려 한국 안보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사실 지금 오히려 긴장하는 게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나가면 한국에게는 오히려 땡큐예요. 바로 이제 핵 개발을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다들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핵을 가진 나라였다는 걸 알고 계셨죠.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폐기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이렇게 침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니까 요게 핵무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나가면 한국은 거의 이제 무조건 핵 개발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자주국방에 대한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최근 몇십 년간 남한은 세계 최상위권의 군비 지출로 국민소득이 이제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갑질이 이제는 절대 안 먹혀요. 한국은 군사비 지출도 매우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2년간 미국한테 18조 원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니까 한국이 방산만큼은 진짜 절대적인 국가예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2.1% 나라입니다. 이 2.1% 수치는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에 이어 5위이고 이게 북한의 총 GDP보다도 훨씬 훌쩍 넘는 국방비로 한국이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우리 한국이 한국 방산으로 무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설정했는데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올해 200억 달러 달성한다고 발표가 났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곧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겁니다.